자,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 다들 많이 고민하시는 리크루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크루팅 전략서인데요. 제가 6단계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리크루팅의 성공에 가까워지는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많지만 어쨌든 효율적으로 최대한 성공에 가깝도록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실습도 있어요. 실습이라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질문들을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노트도 한번 준비를 하시고 제가 질문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답을 해주시면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나의 Y가 먼저다. 본인의 동기와 사명이 분명해야 진정성 있는 리크루팅이 가능하다.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 이유는 제품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과 에너지입니다. 맞죠, 선생님들? 제가 항상 많이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내 Y를 찾아라. 리더십 교육에서도 Y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 삶에서 웬만한 걸로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만큼 우리 회사, 이론 헬스케어에 있는 동기나 사명이 얼마나 분명한지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군가를 만날 때, 어,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 있는, 확신 있는 말을 하게 되고,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1번, 이 부분에서 안 채워진다? 그러면 아직 이 부분을 더 고민하고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파트너를 보실 때, 이 부분이 정말 잘 탑재가 됐는지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근데 어느 부분으로 어떤 계기로 이 부분이 탑재가 될지 분명해지는지는 모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작성 실습 파란색 돼 있죠? 그 사장님들께서 우리가 비전 시트에도 썼었고 예전에 목표 전략 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었는데,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 그리고 이런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삶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야지 누군가를 만나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이 일을 통한 나의 자신감을 전달할 수 있고, 그 자신감, 그 매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 궁금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이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 너와 같이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왔는데 사람이 좋아서 있을 수도 있고 이롬 헬스케어 이게 뭐 비전이 너무 좋아서 계실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정말 누군가를 팔로우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동기와 사명이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직 내가 흔들리는 거니까 꼭 이걸 작성하시길 바래요. 물론 제가 지금 강의라서 이렇게 좀 써보시길 바랍니다 하고 넘어가지만 꼭 쓰셔야 합니다. 쓰시고 사실 워크숍 때나 같이 팀 미팅 할 때 이 부분을 꼭 나누세요. 리더님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과제로 낼 거는 각 팀별로 라인 미팅을 지금 잘하고 계신데 팀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월요 강의 때 이 부분을 나눴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하고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그다음 두 번째, 상대 맞춤형 전략. 그래서 사람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기와 필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다양하고,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정말 절대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그 관점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화 전에 상대방의 관심사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 부분을 꼭 전달해야지, 그 사람을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거기 너무 몰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안 보이고 나의 동기만 보여요. 나의 목적이 그걸 다 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계속 마음을 내려놓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건강에 관심 있는지
경제적으로 좀 필요한지, 뭐 인정이나 성장 욕구가 있는 유형인지, 거기에 따라서 사장님들께서 맞춤형으로 조금 전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돈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돈에 경제적인 뭔가에 관심이 많은데 비즈니스로 풀어야 되는데 계속 건강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실습을 해보는 거. 여기에서 이제 질문할 거는 이런 겁니다. 나의 주변 인물 세 명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가까이 있는 지금 파트너도 마찬가지로 떠올려 보시고, 파트너를 생각한다면 그 파트너가 어디에 조금 더 집중된 유형인지, 아니면 여기도 여기도 다 관심 있는 아주 그런 교집합이 많은 유형인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한번 다이어그램 그려보는 거예요. 건강, 경제적, 인정. 어느 부분이 더 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명단 리스트 쓰실 때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파트너부터, 내 핵심 파트너부터 해가지고. 어떤 유형인지 한번 카테고리를 나눠보자, 유형을.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보자. 근데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진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지 그게 생기는 겁니다. 나의 사업을 해야 되지만 그걸 정말 내려놓고 정말 진정한 소통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3단계 대화 전략이 있어요. BIC인데 이게 뭐 마케팅 용어로 또 많이 쓰인대요. 어쨌든 브릿지, 일상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뭐 인포메이션, 간단한 정보를 여기에서 이제 흘려준다고 할 수 있고 제공을 할 수 있고 3단계 콜 투 액션이라고 CTA라고 하는데 다음 단계를 정확히 뭔가 액션이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을 제대로 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클로징이라고도 하는데 CTA를 어쨌든 잘 해야지 그 다음 단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일상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다. 제가 자주 쓰는 건데 자기소개를 하면서 제 이롬 헬스케어를 알리는 거예요. 아, 저는 이롬 헬스케어에 이렇게 뭐 몇 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내가 굳이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즘 뭐 해? 평소에 요즘 뭐 하고 지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조이 리더님도 얘기했었죠. 뭐 오랜만에 딱 전화를 했는데 헬스케어 막 얘기하다가 그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나도 할래! 라고 이끌어내는 그런 자연스러운 소통. 그럼 너무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하고도 얘기할 때 오랜만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물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지만 리더님을 한번 소개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알려주고 싶은 게 많을수록 점점 더 눌러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 미팅 때는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간단한 우리 정보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회사에 대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뭐, 필요한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생식이나 이런 면역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당뇨 관심 있으면 뭐 그런 식으로, 뭐, 콜레스테롤, 뭐 이런 식으로 일상 대화를 하다가 정보를 툭툭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약간 센스가 필요한 겁니다. 잘 듣고 필요한 정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암 얘기하고 있는데 당뇨 케어를 준다던가. 뭐 당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관절염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화살이 딴 데로 새는 듯한 이런 대화를 하시는 티키타카가 안 되는 대화를 하시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나를 조금 점검하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같이 미팅을 하시면 피드백을 좀 서로 조금 가감 없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삼자 미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관심사가 없어 보이는데 대화를 할 경우 옆에서 약간 말을 끊기보다는 조금 약간 화제를 조금 돌려서 그 사람의 관심사를 다시 좀 얘기를 해준다던가. 서로 보완하면서 미팅을 좀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정보를 어떻게 센스 있게 툭툭 전달해야 되는지. 그 인포메이션 있고. 콜투 액션 뭐냐? 다음 단계.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어졌어. 이 한 2차 미팅, 3차 미팅 하면서, 아, 그래? 관심 있네. 그러면 조이 사장 리더님 또 케이스 나오는데 얼마 최근 케이스라서 들어보면, 아, 미팅에 바로 참여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사업자 교육, 월요 교육이 있는데 한번 들어오면 좋겠어. 들어봐. 아니면 리더님 바로 우리 이은미 사장님 만든 영상을 딱 주면서 생식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라고 딱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해서 다음 액션이 바로 관련된 액션으로 틱 튀어나오게 영상을 보든 교육을 듣게 하든 사업 설명회를 참여하게 하든 어디 아니면 미팅을 바로 다음 미팅을 딱 이어나가든 이런 걸로 바로 콜투 액션 CTA를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모든 선택을 그 사람한테 맡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잡을 때도 언제가 좋겠어 할 때 두 가지 날짜를 딱 두세 가지 날짜를 딱 뽑아주고 이날 아니면 이날이 좋겠어요. 딱 먼저 던져놓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브로드하게 옵션을 줘버리면 어 오히려 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를 정확히 짚어줄 필요가 있다. 조금은 이 사람을 확 이끌 필요가 있다. 살짝 부담스럽지 않게 딱 이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브릿지 문장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자기소개를 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뭐, 기존 우리 리더님들 같은 경우는 전화로도 많이 소통하셨기 때문에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리더님들 특성을 보니 스크립트 작성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약간 직업적으로 조금 훈련이 트레이닝 많이 되신 분들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내가 혼자서 안 되시면 미팅에서 꼭 하셔야 돼요. 팀 미팅 하실 때 우리가 이걸 한번 적어보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롤플레잉 하는 거. 그다음에 사용할 간단한 문구는 무엇인가. 이런 거는 우리가 또 회사 소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조금 들어보면서 나도 내 언어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한 번씩 여러 번 사업 설명회도 많이 해볼 수 좋다고 하죠. 그 사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필요할 때 툭툭 할 수 있는 겁니다. 꺼내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설명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다음에 콜 투 액션의 예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도구와 시스템 활용 바로 콜 투 액션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영상과 브로셔 3자 미팅이 결국 그 호일러 미팅이죠. 내가 안 돼요. 내 저기 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미팅 때는 3자 미팅 가능하다. 아니면 뭐 요즘 줌으로도 많이 하니까 줌으로도 그렇게 미팅을 같이 해서 그런 도구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돼 있어요. 도구 중에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스폰서도 해당되고 팀원도 해당되는 거예요.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줌 세미나 체험 모임, 뭐 이벤트에 초대하는 전략. 조금 사업에 약간 아직 잘 모르겠어. 제품에 조금 더 관심 많아. 그럼 제품 교육 영상이라던가 뭐 이벤트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생식 영상 만들기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거를 이벤트로 잘 체험시키게 한 겁니다. 어떤 전략도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자주 활용할 도구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저도 생식 영상 중에서 이 몇 개 다 들어보고, 아, 이분한테 이 정도의 영상이 좋겠다. 좀 깊이 알고자 하는 사업자한테는 조금 긴 영상을 주고 공부를 시킨다던가. 그리고 새로운 분들한테는 조금 짧고, 어, 조금 살짝 가벼운 그런 영상을 준다던가. 브로셔도 너무 많이 주진 않아요. 필요한 분들한테, 어, 조금 추려서 꼭 읽을 만한 도구만 몇 개만 줍니다. 그래서 다음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초대하는 전략. 누구를 한번 설명회 때 한번 초대를 해볼까? 우리 미주인가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국에 이제 정보방에 같이 들어오신 분, 그런 분들은 한국 정보방에 초대할 사람은 누군가? 한국 사업자 누구누구 있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계속 시스템을 활용하고 넣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뭔가 소속감을 조금씩 계속 느끼게 하고, 아, 이런 게 있네.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CTA까지 계속 연결되는 우리 액션 플랜인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다섯 번째 벌써 관계 기반 리크루팅이에요. 리크루팅은 관계의 마라톤입니다. 즉시 반응보다는 그 사람이 무슨 반응을 어떻게 보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바로 결론을 내리거나 반응을 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꾸준히 연결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장기적 관점에 대해서 사람을 볼 때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예전에 여러 강의도 들은 적이 있어요. 몇 번 강의도 있었는데 예전에 어떤 유명한 CEO인가?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CEO가 딱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운영하면서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인재를 사람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반응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저기 어떤 사업 설명회 했던 그 리더님 얘기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 리더님의 어떤 마이 스토리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제가 그 과거라고 해야 되나? 예전 모습을 알기 때문에, 아, 그 리더님이 처음에는 관심 없었지만, 이렇게까지 성장하시고, 리더로 성장하셔서 쇼도 플랜 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 스토리를 알면 그분이 또 달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이 그때가 끝이 아니었구나. 내가 되는구나. 어, 장점을 보고 사업을 하자. 그래서 파트너의 뭔가 능력, 뭐지 달란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 이런 달란트랑 이런 능력이랑 이런 것이라면 이런 성품이라면 아, 이 사업을 함께하기에 너무 좋다. 그러면 조금 계속 크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맥 크기, 그 사람의 뭔가 능력치 이런 걸로 고민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계속 같이 갈 파트너인지 보는 거는 성품이 제일 첫 번째 성품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약간 성장하고자 하는 뭔가 그런 태도, 게으르지 않은 태도, 그 다음에 긍정성, 뭐 이런 것들, 성품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실습, 단기적 관점으로 봐야 할 사람이 있다면 3일, 7일, 30일, 뭐 한 달, 그다음에 뭐 1년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때는 지금 조금 바쁘지만 내가 다녀와서 피드백 팔로우를 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 그런 계획을 한번 끝까지 적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꾸준히 연락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누가 있는지 한번 또 챙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음 초대하고 싶은 사람, 꾸준히 연락하고 싶은 사람, 요런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함께 갈 사람 찾기. 여기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고객이 아닌 비전 동반자를 찾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자주 만나보고 자주 사실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 기대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고 참 얘는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완전히 차가운 그런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사람 마음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서 오히려 성품만 조금 챙겨봐요. 평소의 행동 패턴, 사람들과 어떤 유대관계를 맺고 말을 어떻게 하는지, 말에 신뢰가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내가 조금 판단할 수 있는 부분만 판단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비전 동반자를 찾는 눈을 키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죠. 숫자보다는 깊은 관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인지,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을 계속 찾는 작업을 하는 게 성공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실습도 있습니다. 팀미팅 때 계속 이런 부분들을 나눠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들과 나눌 수 있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렇게 6단계, 6가지로 나눠진 리크루팅 루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장님들께서 계속 고민하고 챙겨보면서 상대 맞추며, 그러니까 나의 Y를 찾고,
상대 맞춤형 전략을 생각을 해보고 3단계 대화를 할 때는 다음 단계 제안까지 꼭 같이 이끌어내야겠다 고민하면서 어, 한 단계별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뭘 내가 활용할 수 있나 도구로 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시고 그다음에 장기적 관점으로 꾸준히 가야 할 부분, 팔로우 계획을 좀 세워보자 한 사람이 있으면 많이 필요 없다고 했죠. 꾸준히 연락하고 싶은 사람 몇 명을 팔로우 계획을 세워보는 거. 그다음에 함께 갈 사람을 그래서 찾는 눈, 비전 동반자를 찾는 눈이 결국 성공의 핵심이다. 잊지 않고 이 루틴을 계속 챙겨가는 겁니다. 루틴 챙겨 나가려면 혼자서 힘드니 혼자서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같이 동력하는 팀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미팅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잊지 않고 챙겨보고 리더님이라면 이끌어내고, 팀원분이라면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어, 뭐 이런 사례가 있으면 또 나눠주시거나, 뭐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간단히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